이번 영상은 구독자 요청으로 진행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한 가벼운 단상에서 평론 사이에 있는 영화 리뷰입니다. 독자들이 이 소소한 감상을 즐겁게 그리고 너그럽게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탄지로 일행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흔들리고 기울어지는 성은 장관이지만 동시에 불안을 예고합니다. 성은 원래 안정과 지속의 상징일 텐데 여기서는 끝없이 접히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한의 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지고 공간은 숨을 쉬듯 반복적으로 기울고 접히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본래부터 뛰어난 작화와 화려한 액션으로 유명한 만화 원작 작품입니다. 이번 극장판 무한성편 역시 휘날리는 칼날과 부채 그리고 꽃잎 등 다양한 연출이 어우러진 전투 장면이 2시간 반의 러닝타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미로처럼 요동쳤고 액션은 빈틈없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 속에는 일본적 샤머니즘의 잔여, 무사도의 윤리, 죽음을 대면하는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귀멸의 칼날 이야기의 기본 골격은 단순합니다.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와 그들을 사냥하는 귀살대의 대립. 귀살대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이들은 주라 불리고 혈기들 중에서 최상위는 보스 무잔의 휘하의 상현 6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상현 셋과 귀살대원 간의 결전을 중심에 두었는데요. 그 셋 중 하나인 상현 2는 젊은 여성을 집착적으로 노리는 사이코패스적인 존재이고 상현 6은 혈기 사냥꾼의 혈통을 가졌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혈기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상현 6은 스스로 괴물로 사는 길을 비극적으로 선택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맞서는 것은 각자의 상처와 서사를 지닌 주들 혹은 그에 필적하는 전사들입니다. 영화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이들의 싸움이 단순한 힘 겨루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혈기가 되기 전 인간이던 시절의 상현들의 과거가 주들과의 전투와 교차하며 회상으로 삽입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는 단순한 선악의 구도를 넘어서서 각자가 어떻게 혈기로서의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함께 보게 합니다. 혈기들 나름의 사연을 함께 보게 해주는 것이랄까요. 회상 삽입은 짧은 사건이 전투 도중에 삽입되며 그 악역의 동기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덕분에 전투의 흐름이 크게 끊기지는 않으면서도 캐릭터의 맥락이 한 겹 한 겹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몇몇 순간에는 감정의 상승이 회상 컷으로 분산이 되면서 호흡이 살짝 느슨해지는 듯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사를 위한 선택이지요. 다만 이 영화의 서사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이 작품의 초심자의 경우 잠깐 졸음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이 작품의 찐팬들에게 결례가 아니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영화의 구조 자체가 서사적인 몰입을 위해서 갖는 필연적인 조건을 취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상현 중에 한 명인 상현 3, 그의 이름은 아카자인데요. 아카자는 단순한 악역 이상의 층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전투 도중에 계속해서 삽입되는 그의 과거는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그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혈기, 즉 괴물에 이르기까지 변하게 된 건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어둠 속에서 살아남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주어졌었으나 그런 가능성이 번번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결국 아카자는 상현이라고 하는 악의 지배자 중 하나로 재탄생되고 있던 건데요. 이 점에서 괴물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영화가 이 질문 자체를 노골적으로 던졌다고 보지까지는 않아도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 아카자를 보며 그런 물음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품을 보고 난 뒤 가치를 남기는 방식에는 이런 삶에 관한 질문과 연결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공간 연출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는 무한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간적 배경에서만이 아니라 서사의 논리 자체를 시각화한 장치처럼 작동하듯 보여졌습니다. 전투 배경을 넘어서 여러 인물의 내면적 혼란과 삶의 굴곡까지 은유하는 듯 하달까요. 아마 많은 관객은 기대했던 액션과 화려한 장면에서 이미 충분한 즐거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기다려온 장면들을 확인하며 열광할 것이고 초심자도 비록 서사의 맥락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상현뿐 아니라 주들의 회상 장면들을 통해서도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그러면서도 솔직히 저는 이 영화가 명작이라 부를 만한 깊이를 갖추었는가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게는 이 영화가 잘 설계된 오락 영화라는 인상이
훨씬 더 짙게 남는 작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말하였듯 이 영화는 무엇보다 오락 영화로서의 만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팬들에게는 역대급 이벤트일 것이고 사전 지식이 없는 관객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동시에 상당한 볼거리를 갖고 있다, 재미있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남길 만해 보입니다. 철학적인 텍스트로 과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킬링타임 용이라고만 하기엔 좀 아쉬운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던 영화였습니다. 대중적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의 문법 안에서 굉장히 깊은 철학적 구조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겠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오락 영화라 해도 때로는 삶에 관한 질문이 고개를 들 수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 리뷰는 그 작은 질문과 여운을 붙잡아 정리한 소소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은 파편적인 사유를 메모처럼 정리한 이 영화 리뷰. 지나치게 거창한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결론만 덧붙이면 찐팬에게뿐 아니라 영화의 초심자에게도 충분한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일 듯합니다. 더구나 애니메이션도 즐겁게 보시는 분이시라면 이 극장판 마음껏 즐겨보시기를 권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